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한마디만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리 고립된 것 같고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걸까?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인생의 굴곡을 충분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후회를 남긴 순간들이 떠오르곤 한다. 잘못된 말 한마디,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지나친 걱정이 더 나은 길을 막았던 기억들. 그럼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내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오늘 소개할 쇼펜하우어의 8가지 인생 조언은 그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 바로 잡아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나침반이다. 이 조언들을 통해 지난날의 후회를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게 살아갈 힘을 얻어보자. 1. 침묵의 가치, 말을 아껴라. 친한 친구와 대화하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화근이 되어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는가? 아니면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운답시고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던 적은,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소문으로 돌아와 나를 배신감에 떨게 했던 순간은? 비밀을 말하면 그 순간 비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남이 된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말을 많이 할수록 약점이 많아지고 내뱉은 말은 언제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침묵이 곧 안전망이다. 회사에서 내 고민이나 계획을 지나치게 털어놓았던 경험을 떠올려보라. 처음엔 공감받고 위로받는 듯했지만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던 적은 없었는가? 혹은 가족 모임에서 내뱉은 작은 불평이 오해를 불러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던 순간은? 이런 경험들을 떠올려보면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침묵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화 중에 내가 덧붙이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하라. 그것이 단순한 자기 과시나 불평은 아닌지 점검하라. 쇼펜하우어는 슬픔, 걱정, 그리고 비밀은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슬픔은 나누면 오히려 더 커지고 때로는 상대의 무심한 반응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말로 얻을 수 없는 신뢰는 행동으로 얻을 수 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신뢰받고 존중받는다. 2. 비교는 독이다. 나만의 속도로 걸어라. 한 동창회에 나갔다고 상상해보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리 자식,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나 요즘 아파트 몇 채 사놨는데 가격이 더 오르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된다. 나는 왜 저들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언한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이미 달아난다. 비교는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습관이다. 마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하게 되고 마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낄진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공허할 뿐이다. 비교는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 요즘 SNS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남들은 멋진 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근사한 식사를 즐긴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감내한 고통과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남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경고한다. 비교를 멈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몸, 따뜻한 가족, 편히 쉴 수 있는 집. 내가 가진 것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또한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다. 남들의 속도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라. 내 삶의 방향은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 3. 재능을 과시하지 마라. 겸손하라.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내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재능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 내 재능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질투하거나 견제하려고 한다. 대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주 강조하면 동료들은 점점 나를 견제하게 된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의 자랑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겸손은 나를 지키는 방패다. 재능은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행동으로 충분히 드러난다. 요리를 잘한다고 말로 떠벌리기보다 한번 멋진 요리를 만들어 대접해보라. 그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또한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이다.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의 능력을 함께할 때 사람들은 나를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과시를 멈추고 필요할 때만 재능을 드러내라고 조언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과시가 아니라 나눔으로 나의 재능을 빛내라. 그것이 겸손의 힘이다. 4. 고독을 즐겨라. 나와의 시간을 사랑하라. 살면서 고독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며 예전만큼 친구를 자주 만나기 힘들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레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말하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고독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 홀로 있는 순간 부족했던 과거와 두려운 미래가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외로움을 피하려 지나치게 사교적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남길 뿐이다. 고독은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기보다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독을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자연 속에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해보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를 듣는 동안 마음은 점차 평온을 되찾는다. 또한 글을 써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종이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혼란스러웠던 내면이 정리되고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예술과 취미를 활용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음악과 예술이 고독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독서와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고독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고독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가꾸라.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진정한 평화는 고독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5. 걱정을 억제하라. 미리 불행을 상상하지 마라. 내일 중요한 발표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건강검진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우리는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곤 한다. 하지만 걱정은 모래성과 같다. 한번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걱정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해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행동까지 마비시킨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지나친 걱정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결정 자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걱정은 우리의 삶을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채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걱정 중 90는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 걱정이 떠오를 때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라. 이 걱정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걱정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불확실한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쏟아라. 건강이 걱정된다면 하루 30분 산책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보라.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걱정을 줄이고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둘째, 감사의 습관을 들여라.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라.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맛있는 한 끼를 먹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쌓아가면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든다. 걱정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미리 불행을 상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6. 슬픔을 말하지 마라. 스스로 감내하라. 살다 보면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패로 인한 좌절, 뜻하지 않은 사고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진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슬픔은 나눌수록 커진다. 슬픔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위로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무심한 반응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때, 다들 겪는 일이니 힘내세요. 라는 형식적인 위로가 더 큰 공허함을 남기지 않았는가? 또한, 슬픔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거나 내 약점으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슬픔은 개인적인 감정이기에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슬픔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첫째, 시간을 믿으라.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암으로 간다. 자연과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다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바람과 나무, 새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길 것이다. 둘째, 나만의 치유법을 찾아라. 글을 쓰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다. 슬픔을 글로 써 내려가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고 그 슬픔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음악이나 예술 같은 창작 활동에 몰두하며 감정을 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슬픔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시험이다. 그것을 타인과 나누려 하지 말고 스스로 감내하라.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슬픔은 시간을 통해 치유될 것이다. 7. 용기를 가져라. 희망은 작은 빛이다. 살면서 어두운 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업 실패, 건강 문제, 중요한 관계의 단절 등 삶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던 순간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희망을 놓고 좌절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한다. 희망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가야만 보이는 작은 빛이다. 절망 속에서도 그 빛을 발견하고 붙잡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무기력감에 빠진다. 하지만 그 와중에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점차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 작은 시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희망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우리가 절망을 벗어나는 길이 된다. 희망을 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거의 실패를 지나치게 곱씹지 말라. 어두운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집중하라. 용감한 사람은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을 던져 최선을 다한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보라. 희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다. 아무리 작고 희미한 빛이라도 그것을 놓지 말라.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낼 힘이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절망은 어둠이지만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8점. 건강을 우선하라. 행복은 건강에서 시작된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병든 왕자가 건강한 거지보다 더 불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몸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고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 이 시기에 건강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큰 부나 성공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라.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기분이 밝아진다. 운동은 몸을 튼튼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게 해준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걷는 동안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거나 심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음식을 절제하라. 지나친 포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몸을 해친다. 건강한 식사를 습관화하라. 매 끼니를 준비할 때 이 음식이 내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까를 생각하라.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은 건강의 기초를 다져준다. 셋째, 스트레스를 다스리라. 스트레스는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다. 일상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라.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은 단순히 내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의 질도 높아진다. 건강이 없다면 모든 행복은 무의미하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리며 오늘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우선으로 하라. 건강은 단순히 살아가는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슬픔, 고독, 후회, 그리고 불안은 어쩌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침묵을 지키고 비교하지 말며 고독을 사랑하라. 걱정을 억제하고
희망을 품고 건강을 지켜야. 이 모든 조언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된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남은 날들의 후회를 덜어내고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시작하라. 그 삶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오늘부터 당신이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을 응원한다.